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까지 한번 독서노트를 잘 해보고 내일부터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계속 내일부터 어쨌든 잘 해보도록 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이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가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도 뭐 나름 루틴 잘 하고 있으니까 방학이 진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방학 동안 계획한 거 해야 되는 거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지금 전자책이 약간 문제가 있네요. 아이고 참. 책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하지? 목의 컨디션도 너무 안 좋네요. 진짜 컨디션이 안 좋구나. 목이. 이제 열렸습니다. 유영만님의 코나투스라는 새 책이 나왔는데 읽고 싶은데 아직 전자책으로 나오지 않아서. 오케이. 어제 이거 어제 읽은 부분. 요즘에는 진짜 좀 마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목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쵸? 마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하영님의 책은 오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못 보낼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죠? 자, 그래서 모닝 리추얼로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삶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늘 성장과 발전을 꿈꾸지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읽고 그리고 독서노트도 하고 나에게 편지 보내고 매일 운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성장과 발전이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내 루틴을 하면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에서 약간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루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보내고 있구나, 뭔가 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미래고 현재의 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제 이하영님의 책을 읽으면 뭔가 내가 성장하는 느낌?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뭔가 좀 영혼이 피폐해지는 느낌?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늘 성장과 발전을 꿈꾸지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입니다. 일상이 주는 편안함이 오늘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주는 편안함이 오늘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늘 새롭고 낯섭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낯선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낯선 것에 적응을 해야 한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삶을 오늘도 살고 싶습니다. 어제의 기득권으로 내일의 나를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의 기득권으로 내일의 나를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고 습관의 편안함은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일상이 될 때 그 변화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일상이 될 때 그 변화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속되는 관성이 나의 무의식을 파고듭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그 행동은 어느새 내 생활이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의 원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 물체는 그대로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계속 구르려 합니다. 그 구름이 우리를 다름으로 이끕니다. 인생을 바꾸는 아침 습관 3가지. 작은 행동의 변화로 무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 변화로 얻은 작은 성취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루를 즐겁게 만듭니다. 이 좋은 느낌을 바탕으로 변화는 일상이 되고 일상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삶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침대 정리.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하영아, 나의 아이린, 내 덕분에 이번 생은 너무 행복해. 그 참 나와의 만남은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아침 습관은 어떠한가요? 생각나는 아침 습관이 있습니까? 의미 없이 허둥지둥 보내는 그 아침 시간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듭시다. 그렇게 만든 아침 루틴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나만의 리추얼이 되고 하루를 가치 있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나의 아이린으로 나를 깨우며 아이는 이의 미소로 오늘을 시작해봅시다. 모닝 리추얼이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무료한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미소가 귓가에 맺혀질 것입니다. 그 미소로 하루를 채워나갈 때 변화는 즐거워지고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말을 잘하고 싶다면 1.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그리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짧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서울 사람처럼 말하는 게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서울말을 쓰는 그 세상은 정갈하게 정론된 느낌이었다. 맞아요. 결국 나는 사투리를 고칠 수 있었을까? 높낮이의 고점만 줄어들 뿐 부산 억약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사투리는 못 고쳤어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소이고 하나는 전달력이었습니다. 내가 스피치를 하고 있으면 늘 중간중간에 선생님 웃으면서 라고 하시며 본인의 미소를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긴장했던 나의 스피치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이야기에 부드러운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것이 미소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달력이었습니다. 선생님, 5살 아이에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 단문으로 간단히 전달해보세요. 그래야 유치원생이 웃으며 듣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려운 의학 용어와 영어 논문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야기할 때 교수님께 보고하듯 얘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과한 형용사와 부사를 써서 최대한 말을 화려하게 변신시켰고 이런저런 문장을 덧붙여 빈약한 존재를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방식이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과한 형용사와 부사. 카메라에 선생님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애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보세요. 아이에게는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연인에게는 미소 지으며 얘기하셔야죠.
표정과 감정은, 나의 표정과 감정은 I는 1대1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들 때 웃음 짓고 슬픈 감정이 들면 눈물이 납니다. 미소는 좋은 느낌의 표현입니다. 이 느낌은 나의 미소를 통해 남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미소로 이어집니다. 말에 미소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웃으며 전달하십시오. 선생님 웃으시면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두 번째. 먼저 자신의 미소부터 관찰합시다. 거울에 비친 나의 미소를 관찰하고 늘 그 미소와 함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전달력입니다. 말의 본질은 소통이고 소통은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시작하고 생각이 정돈되었을 때 정리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정리되면 전달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생각 정리가 전달력의 핵심입니다. 우리 뇌의 해마를 거쳐 장기 기억 공간인 대뇌피질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상황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보는 날아가지만 지식은 쌓여갑니다. 나도 모르는 일상의 변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습관은 지식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습관은 지식을 경험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때 나의 지식은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기억됩니다. 지식이 몸에 기억될 때 지식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지식이 몸에 기억될 때 지식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기록으로 남겨진 몸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행동으로 지식을 펼쳐냅니다. 그게 달변가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습니다. 몸으로 정리된 생각이 머리에 기억된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일상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취득한 것입니다. 그 취득한 것들이 몸으로 체득될 때 무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경험하는 지혜를 거쳐 무의식의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취득은 체득을 통해 납득이 됩니다. 달변가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변가는 생각이 정리된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나의 키워드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간결해서 듣기가 편합니다. 정리된 키워드로 정돈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글감 삼아 습관을 요약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습관을 키워드화하여 자신을 관찰하면 무의미하게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소모적 삶이 아닌 축적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쌓고 경험하고 정리하십시오.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라. 이걸 진짜 해야 돼요. 시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라. 맞아요.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 읽는 책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맞아요.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인간, 읽는 책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우리는 삼간, 시간, 공간,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독서 시간, 단골, 공간,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그 상관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십시오.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움직임이 있어야 인생이 변합니다.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 운의 행보는 오늘의 운세가 되고 운명이 됩니다. 우연히 가입한 연구 동아리에서 매일 의사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만납니다. 그 운과 운세가 나의 운명이 되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움직임이 있어야 인생이 변한다. 맞아요. 진짜로. 움직임이 있어야 인생이 변한다. 그렇게 나는 변하고 진화해 갔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가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그 공간이 나를 변하게 했습니다. 책을 읽게 하고 몸을 쓰게 했으며 명상하게 했습니다. 삶의 세 가지 기본기는 공간이 주는 산물이었습니다. 삶의 에너지는 행운과 불운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당신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시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빛나는 시간을 토나오는 인간들과 보내지 마십시오. 맞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상관, 시간, 공간, 인간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 영화는 그렇게 써가는 것입니다. 상관을 리셋하십시오. 그게 인생 작가가 해야 할 작업입니다. 어떤 의미와 가치 없이 텅 비어있는 그 단어에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아는가요? 내가 꿈꾸던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와의 첫 만남이 우연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아는가요? 내가 꿈꾸던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와의 첫 만남이 우연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인연관계 시작에 바로 돈이 있습니다. 되게 뭔가 읽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인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의 돈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인간의 시작이고 인연관계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대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인연이 펼쳐지고 어떤 결과물이 주어질지는 돈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해야 합니다. 돈이 만드는 인연관계를 축복하고 고마움을 표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돈에 담을 때 돈은 우리의 아바타 역할을 합니다. 돈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할 때 돈은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돈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내가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할 때 돈은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세상은 돈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돈을 긍정할 때 세상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되고 돈을 두려움 없이 대할 때 세상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돈. 참, 돈이라는 게 커피 한 잔에 돈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그 커피 한 잔. 왠지 나도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인연관계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대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인연이 펼쳐지고 어떤 결과물이 주어질지는 돈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해야 합니다. 돈이 만드는 인연관계를 축복하고 고마움을 표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돈에 담을 때 돈은 우리의 아바타 역할을 합니다. 돈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할 때 돈은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돈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돈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내가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할 때 돈은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돈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내가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할 때 돈은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세상은 돈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돈을 긍정할 때 세상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돈을 긍정할 때 세상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되고 돈을 두려움 없이 대할 때 세상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돈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중심이자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꾸미고 폰이 부서지지 않게 액정을 보호하며 잠을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사우나를 할 때도 폰을 챙깁니다. 그 폰을 사랑하는 만큼 돈을 사랑하고 긍정하십시오. 맞아요. 돈을 아끼고 돈의 애정을 듬뿍 담으십시오. 당신이 돈을 아끼고 사랑할 때 돈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다. 부자는 돈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하며 그 인연관계를 축복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내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돈은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즐기고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내가 돈을 대하는 모습이고 세상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내가 돈을 대하는 모습이고 세상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돈을 긍정할 때 당신은 세상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긍정할 때 세상도 당신을 긍정하고 돈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선 변경의 시작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사랑할 것입니다. 맞아요. 그 모습이 내가 돈을 대하는 모습이고 세상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돈을 긍정할 때 당신은 세상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긍정할 때 세상도 당신을 긍정하고 돈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선 변경의 시작입니다. 무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돈이 사랑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라. 부의 시작점, 인간. 이게 정말 그 왜 운은 사람에 따라서 흐른다고 하잖아요. 상관, 시간, 공간, 인간이 달라져야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상관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내는 시간이 달라져야 미래의 시간이 달라지고 내가 자주 가는 장소는 미래의 단골이 될 것이며 지금의 베푸는 미래에 없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상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부가 생기지 않고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자임을 느끼기 전에 이미 가난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야 합니다. 부자가 아니면 적어도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상관, 시간, 공간, 인간이 달라져야 부자가 된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상관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내는 시간이 달라져야 미래의 시간이 달라지고 내가 자주 가는 장소는 미래의 단골이 될 것이며 지금의 베푸는 미래에 없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도 될 수 있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부가 생기지 않고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자임을 느끼기 전에 이미 가난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야 합니다. 부자가 아니면 적어도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 사람을 만나야 변합니다. 당신의 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운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운이 오늘을 결정하고 운명은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운이 오늘을 결정하고 운명은 삶을 지배하게 된다. 오늘의 변화는 내일의 결과가 되고 오늘의 변화, 나의 오늘의 변화는 내일의 결과가 된다. 지금 제가 변화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오늘의 변화는 내일의 결과가 되고 미래 운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서 되돌아볼 때 오늘의 변화를 운으로 평가합니다. 운이 오늘을 결정하고 운명은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의 변화는 내일의 결과가 되고 미래의 운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서 되돌아볼 때 오늘의 변화를 운으로 평가합니다. 이 생각은 또다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운으로 드러납니다. 결국에 운을 만드는 것이 생각이고 이 생각은 마음속 무의식에서 나타납니다. 운은 우리의 무의식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돈이 사람 따라 흐르는 이유는 사람의 부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찰 때 내 주변에서 부유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부자로 채워질 때 나의 내면도 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의 첫 번째 환경이 인간인 이유이다. 남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바뀐다. 돈이 사람 따라 흐르는 이유는 사람의 부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내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찰 때 내 주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부자로 채워질 때 나의 내면도 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의 첫 번째 환경이 인간인 이유입니다. 부의 첫 번째 환경이 인간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치, 아이린. 돈이 사람 따라 흐르는 이유는 사람이 부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찰 때 내 주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부자로 채워질 때 나의 내면도 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의 첫 번째 환경인 인간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상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입니다.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습관대로 움직이며 삽니다. 그 습관화된 생각, 무의식의 관념이 우리를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이끕니다. 부의 기본기는 독서, 운동, 명상입니다. 부의 기본기는 독서, 운동, 명상입니다. 책을 읽을 때 세상에 인연이 발생하고 운동할 때 새로운 눈이 생기며 명상할 때 마음 근력이 생깁니다. 이 기본기에는 늘 공간이 있었고 그것이 즐거울 때 스스로 하게 됩니다. 밥을 먹듯 책을 보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일상의 사유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습관이 바뀔 때 삶의 여정은 바뀌게 됩니다. 부와 성공을 위한 작은 사치는 공간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 느낌 속에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공간의 습관이 바뀔 때 나의 시간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이미 변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는 과정을 선택했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펼치고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이 만드는 습관의 변화, 그것이 시크릿입니다. 돈에 어떤 의미를 담는가에 따라 돈이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돈에 의미를 부여할 때 돈은 특정한 모습으로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은 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담고 싶은 그 돈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돈의 어떤 의미? 돈은 풍요죠. 풍요, 그리고 안정감. 담고 싶은 돈의 가치. 안정감이죠. 그래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좀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것?
풍요함, 그리고 마음의 여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건강이죠. 억만장자가 되더라도 내가 아픈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그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곳이 하나로 있다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전 답을 바로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냥 건강.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건강이다. 돈에 건강의 가치를 담으면 돈을 통해 건강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건강, 음식이라던가 내가 먹는 음식, 가장 최고의 질의 음식으로. 비싼 음식이 아니라 어떤 재료가 아주 건강한 것, 그리고 요리 방법이 건강한 것, 그리고 운동, 그리고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환경, 깨끗한 환경.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영양제와 비타민을 사주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돈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에 남는 가치 또한 다양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돈의 가치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남의 시간을 써서 나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그 미끼를 가지고 있고, 돈은 자신을 이용해서 시간을 낚고 있습니다. 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지만 다음날 또다시 내 시간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장하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돈은 곧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많으면 시간이 많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시간이 많은 거. 그리고 시간은 많지만 그냥 이렇게 시간이 많다고 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책 읽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이렇게 기르는 과정. 이 과정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부자들은 자유롭습니다.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춘을 바쳐 돈을 버는 이유는 돈 자체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현실을 즐기며 살아가십시오. 그 당연함에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쓰고 있는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십시오.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늘어갈수록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행복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돈은 시간입니다. 즐거워 보이지만 즐거운 척 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공간적 자유가 있으며 인간적 집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게 일하면 부자입니다. 그 돈이 주는 넉넉한 생활, 마음의 여유, 내면의 풍요를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주는 넉넉한 생활, 마음의 여유, 내면의 풍요를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돈을 통해 정신적 부를 얻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부의 원리이고 돈의 흐름입니다. 돈을 통해서 부를 얻고 부를 통해서 풍요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 풍요를 통한 그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가 돈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돈을 통해서 부를 얻고 돈을 통해서 부를 얻고 부를 통해서 풍요의 자리에 머문다. 너무 좋은 것 같아. 물질적 돈을 통해 정신적 부를 얻는다. 이것도 너무 좋은데? 그 돈이 주는 넉넉한 생활, 마음의 여유, 내면의 풍요를 위해 돈을 벌고 있다. 물질적 돈을 통해 정신적 부를 얻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부의 원리이고 돈의 흐름입니다. 돈을 통해서 부를 얻고 부를 통해서 풍요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 풍요를 통한 그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가 돈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물질적인 돈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적인 돈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적인 돈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풍요의 자리에 머문다. 풍요 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즘 단어. 돈을 통해서 부를 얻고 부를 통해서 풍요의 자리에 머문다. 그 풍요를 통한 그 삶의 행복, 영혼의 자유가 돈의 최종 목적지이다. 제가 영혼을 조금 지금 정해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리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물질적 돈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위 가치는 상위 가치를 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상위 가치에서 하위 가치로 흐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돈도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울림, 내면 에너지가 영감을 일으키고 그 영감에 따른 그 선택과 행동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면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풍요의 에너지로 먼저 채워야 합니다. 마음의 풍요가 물질적 돈을 창조합니다. 나의 마음의 풍요가 물질적 돈을 창조한다. 마음이 풍요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에너지는 마음의 풍요의 뿌리를 내리고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풍요의 감정이 내면에 자리 잡을 때 물질적 돈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나에게 돈은 돌고 있었고 부는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초라하고 누추한 고시원 안에서도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돈의 회전은 부의 순환을 거대한 태풍처럼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변화를 나는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삶은 바뀌게 됩니다. 알고 있나요? 풍요의 자리에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그 눈의 자리에 머무를 때 태풍 같은 변화는 이미 당신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울 때 미래는 찬란할 것입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늘 풍요의 자리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행복한 그곳에서 딸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먹는 딸기가 맛있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일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감사합니다를 자주 말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십시오. 그러면 말투가 바뀝니다. 감사의 말, 감동의 단어, 감탄의 느낌표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말투가 당신의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곧 그렇게 됩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가? 삶의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는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오늘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애쓰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열심이라는 그 효율이 과연 얼마나 좋았는지요. 과거 나와 같이 근면, 성실, 협동의 집단 무의식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늪에 빠진 채 내일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과 시시버스의 삶에 차이가 있을까요? 시시버스가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올리듯 당신도 매일 목표를 향해 올라갑니다. 바위처럼 무거운 오늘의 현실을 있는 힘을 다해 내일로 밀어올립니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로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중독되어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늘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항상 높은 곳에 있을까요? 시간은 환영입니다. 지금 보내는 오늘이 우리가 경험할 이미 존재하는 내일로 연결되어 땅에 솟아오르듯 그 미래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그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미래는 내 발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 그냥 즐기면 됩니다. 내일 해가 뜨면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대충 살아야지 하는 그 무의식은 대충 살게 해주는 그 인생을 펼쳐냅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 무의식은 열심히 살게 해주는 삶을 숙제로 내줍니다.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그 무의식은 즐거운 오늘, 재미있는 내일, 흥겨운 모레를 선물해줍니다.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아래에 있습니다. 현실의 아래에서 곧 펼쳐진 미래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즐기기 위해 오늘을 즐겨봅시다.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충실함 속에서 미래와의 연결성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의 노력이 과정으로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20대를 그렇게 노력했지. 너무 고마워. 너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나는 20대의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오늘 하루 즐겁게 충실하게 보내고 있는가? 맞아요.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동할 수 있는가? 맞아요. 지금 마음에 어떤 엄청난 해오르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오늘 루틴을 다 끝내고 나면은 오늘 감동 잘 이겨냈다는, 잘 견뎌냈다는 감동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신에 대한 그 감동은 삶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을 감사할 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허용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선물받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질문과 오늘의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동,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해야 하는 삶의 과제입니다. 그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감동하십시오. 알고 있나요? 지금 여기가 이미 미래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행복과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눈앞에 노트북에 감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주는 노트와 펜에 감사하고 새벽을 비춰주는 스탠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나와 보내는 수많은 책에 감사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실내와 커피, 책상, 걸상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외면도 풍족해집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부자인 이유입니다. 무의식의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하루 그대로 펼쳐집니다. 부자들의 눈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일상입니다. 일상은 현실을 굳이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시간과 공간이 SNS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자 거지들이 그들의 결핍을 남들의 관심으로 채우기 위해 남깁니다. 부자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에 감동합니다. 그러면 있는 자가 돼버립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느낌이 풍요로 채워집니다. 그들의 반응, 의도, 행위도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라고 각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무의식은 이제 더 풍요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요. 없는 것도 나타나게 된다. 맞아요. 마음이 조금 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칼륨 이걸 해봐야 되겠어요. 끊기보다 끊기. 끊기보다 끊기.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 추울수록 밥에도 참 투자하라.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다려라.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은 의외로 예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쵸?
작은 것에 의뢰하라?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 끊어내면서도 간직해야 될 것. 끊어내면서도 간직해야 할 것들은 신뢰.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신뢰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열정. 열정을 키워라. 빙하기 최고의 자산은 열정이다. 규칙.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규칙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사랑. 사랑은 감싸 안는 힘이다. 기쁨과 슬픔을 넘어 고통과 시련까지 포용한다. 꿈.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별, 그 별을 따라가라. 그것은 꿈이다. 끊어내는 연습. 버티지 말라. 올라가는 것을 알았던 우리는 지금 최악이 아니요? 위험에 안 처했는데요? 너무 책에 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위기를 겪고 있지 않은데 굳이 제가 이걸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인간관계도 똑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 또한 어제의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을 다르게 만나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간관계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는 그 과정이 차이를 만드는 패러다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모자라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이거 되게 짧은 거 같은데 그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일은 간단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쉽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은 간단해 보인다. 인생의 전략을 바꿔야 할 때 Switch strategies. 인생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려면 몇 번이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커리어 초기의 최고 전략은 모든 일을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시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좋습니다. 모든 기회가 당신을 행운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뭔가 특별한 보상을 주는 일이 있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절대로 여유를 부리지 말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막다른 길이라면 다시 전략을 바꿉니다. 뭐든지 다 시도하는 전략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무언가에 집중하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성공과 함께 기회가 제한이 밀듯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다 받아들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다시 전략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10년간 해낼 수 있는 일을 가소평가하지 마라. Don't be a donkey. 당신은 한꺼번에 여러 방향을 추구하고 있나요? 전부 다 하고 싶은데 세상은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요구해서 불만인가요? 문제는 지금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단기적인 사고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또 한 가지만 하십시오. 개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브리등이 말한 당나귀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당나귀 앞에 건초 묶음과 물이 놓여 있습니다. 당나귀는 계속 좌우를 살피며 건초와 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당나귀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나귀가 미래를 생각했더라면 먼저 물을 마신 다음에 건초를 먹으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당나귀가 되지 말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성견 지명과 인내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30살이고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 6개 있다고 해봅시다. 10년 동안 하나씩 하면 90세에 6가지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나이 30에 90살을 계획한다는 게 터무니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한 가지에 집중해 봅시다. 한 번에 한 방향에 완전히 집중하면 갈등을 느끼거나 주의가 흐트러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언젠가 다른 일도 해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작은 규모로는 이미 이런 접근법을 활용해 왔습니다.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집중합니다. 물론 잠깐 집중이 흐트러지고 영화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잡념을 털어내고 다시 집중합니다. 이런 상황을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사람들이 2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과대평가하지만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미래를 이용하십시오. 근시안이 되지 마라. 당나귀가 되지 마라. 맞아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재테크가 됐든 투자가 됐든 다 그런 것 같아요.